자, 다음으로는 DR 메소드, 즉 차원 축소와 관련된 것들을 보겠습니다. 물론 PCA는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만, 여기서는 리니어 모델, 특히 슈링키지나 또는 सब셋 셀렉션과 관련해서 PC, 즉 주요인들을 뽑아낸 후에 그것들을 가지고 리그레션하는 PCR과 그리고 PLS 이 두 가지 항목을 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죠. 기본적으로 여기 PCR이나 PLS에서는 프레딕터 독립변수를 변형시킨 후에 이것들을 가지고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트랜스폼된 변수들, 즉 원래 1000개의 변수가 있다고 할 때 m을 만약에 10을 주면 1000개의 변수를 가지고 10개의 변수를 생성시켜서 이것들을 가지고 리그레션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생성시킨다는 것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이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것은 원래의 각각의 독립변수 값에 파이 j라는 가중치를 둔 것을 얘기를 하죠. 파이 j라는 웨이트 값은 일종의 변형 함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이런 선형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때는 리스트 스퀘어를 이용해서 선형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자, 먼저 PCR을 보겠습니다. PCR에서는 먼저 m개의 PC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예에 의한다면 1000개의 피처 중에 20개의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20개를 가지고 OLS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또는 이 그림에 의한다면 넘버 오브 컴포넌트가 한 50개쯤 되네요. 그러면 50개의 변수를 생성시켜 놓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서 베리언스, 바이어스, 합계치인 테스트 MSE가 낮아지는 포인트를 찾겠다는 것이죠. 자, 먼저 여기 first, second라는 것은 1단계, 2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PC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PC에 의한 모델을 구성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PC를 구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구한 다음에 아이겐 밸류 값에 따라서 소팅해서 제일 아이겐 밸류가 큰 값에 따라서 PC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 PCA를 얘기할 때 좀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렇게 PC를 구성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OLS로 모델을 만드는 뭐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LS를 보도록 하죠. PLS는 PCR에서 갖고 있는 몇 개의 제한점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PCR에서의 문제는 앞에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언수퍼바이스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언수퍼바이스드 방식으로 계산된 아이겐벡터에 의한 디렉션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보장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문제에 대한 대처로 PLS가 나왔습니다. 결국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unsupervised 대신에 supervised로 나가겠다. 둘째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서 독립변수만에 대해서 디렉션을 만들었던 것을 종속변수에 대해서도 선형조합 형식으로 새로운 종속변수들을 트랜스폼 시켜서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이죠. 물론 공통점이 있습니다. PCR이나 마찬가지로 전부 DR 방식의 예언가입니다. 차원 축소요. 그런데 PCR과는 달리 슈퍼바이스 방식으로 진행을 시키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다 선형조합 형식으로 선형조합의 방식으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시 먼저 프레딕터 베리어블에 대한 PC를 만들어내고요. 종속 변수에 대해서도 차원 축소의 방식으로 새로운 변수를
선형조합해서 만들어냅니다. 다만 이때 종속 변수를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기준점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설명력을 최대화시키는 방식으로 그 디렉션, 즉 아이겐벡터를 계산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PLS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멀티베리엇 멀티플 리그레션이요, 다별량 다중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MVMLR 경우에는 멀티콜리니티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죠. 반면에 PLS 경우는 차원 축소를 하기 때문에 멀티콜리니티 문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PLS와 PCR도 우리가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PLS와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도 우리가 비교할 만한데요. PLS가 커비리언스 중심으로, 왜냐하면 PCA나 PLS나 차원 축소를 할 때는 코베리언스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선형 조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CCA에서는 코베리언스가 아닌 코릴레이션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죠. 아시다시피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은 시그마 x, 시그마 y분의 시그마 xy, 즉 공분산에 참여한 두 개의 변수 각각의 분산값으로 나눠준 것이 코릴레이션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양쪽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긴 하지만 중심 지표들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PLS는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PLS에서 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분화, 발전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PLS 레귤레이션이 있고요. PLS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PLS 1, 2 또는 심플스, 나이팔스 등등의 상당히 변형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LS는 슈링키지 모델로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도메인 스페시픽한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예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러나 이들 모두 다 기본적인 이론 체계는 동일하면서 일부 항목을 조정하는 데 그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페널티 쉐입이라든지 피처 스트럭처를 어떻게 줄 것인가, 데이터 타입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래서 PLS의 주요한 활용 분야로서는 키모 매트릭스, 스펙트로스코피, 또 바이오 인포메틱이나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등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PLS에 대해서도 별도 자리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